네, 보신 대로 대선 본투표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선상에서는 투표가 시작됐고 재외 국민 투표는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됐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부재자 투표 또 사전 투표도 5월 4일과 5일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독주라고 부를 만큼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냈는데 특히 최순실 씨 얘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없는 나라 원하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네, 문재인 후보 적폐천상 특위를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까지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현재 지지율이 42% 전후에서 상당히 탄탄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매직 넘버가 45%.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직 넘버를 하면 프로야구 페넌트 레이스에서 2위 이하가 뭐 무슨 성적을 내건 간에 상관없이 독자 당선이 가능한 자력 우승이 가능한 걸 매직 넘버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직 넘버가 45% 정도면 자력 우승을 하고 자력 당선이 가능하다는 측면이면 이제는 계속해서 요동치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과 달리 아주 탄탄하게 40% 그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했던 집토끼, 즉 지지자들을 좀 더 단단하게 결속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이었고 그 적폐청산이 이후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전략의 기본적인 변화가 보이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른바 보수 괴멸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다음에 우리의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합니다. 맞죠? 이해찬 위원장 두 가지 얘기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보수 괴멸시켜야 된다. 이어서 기라성 같은 후보군들로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 욕심을 내도 이제 너무 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화의 후보 지지율 격차가 뭐 상당히 벌어지다 보니까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적폐청산을 내세우다가 안철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거의 박빙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은 쏙 들어가고 국민통합, 국민화합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노무현 정권 때도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을 했고 또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잘못된 그런 적폐들은 당연히 청산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전 총리, 지금 위원장이죠. 공동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극우 보수 세력, 그분들도 뭐 극우 보수 세력이든 뭐 진보 세력이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뭐 적폐를 청산하는 거야 좋지만 이렇게 국민 통합을 주장하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뭐랄까 국민을 분열시킨다 할까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과한 언사다 이렇게 보고 아무리 집권을 하더라도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거고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졌던 문포비아, 문공포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중도 또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좀 지지율이 앞섰다고 해서 이러한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순위 공약이 바로 일자리 공약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1순위 공약이 적폐청산 특별조사위를 설치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적폐라는 말을 아예 안 쓴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그 적폐를 안 쓰고 뭐 다른 단어를 쓰다 다시 이제 적폐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그 첨언을 하면 이런 그 어떤 극우 보수 세력 본인들이 봤을 때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선거에서 심판을 받으면 돼요. 선거제도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본인들이 정치와 통치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인위적으로 무슨 청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문포비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노무현 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던 것은 피하 구별이 너무 심했다는 거고 그리고 네. 공생이 아니라 이런 식의 괴멸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너무 피곤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자신감이 나오니까 다시 또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면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 통합에 대해서 저는 꼭 밝혀줘야 된다고 보고 그 1차는 저는 섀도우 캐비넷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무슨 비영남권의 총리 얘기 이렇게 애둘러서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영순위 당선권자가 됐는데 저는 섀도우 캐비넷을 통해 가지고 정말 통합 정치의 뜻이 있는지 협치의 뜻이 있는지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섀도우 캐비넷을 좀 밝혀서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양 이사장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형 부정비리라고 하면 이제는 청산돼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나서고 측근들의 그 배를 불리고 했던 것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최근에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나는 가장 도둑질을 적게 할 사람을 뽑을 거다. 네. 즉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들을 향해서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도둑놈들이다라고 하는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정치 지도자가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뽑힌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하고 자신의 측근들의 배를 불리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척결하고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 비리가 1조 대에 달했던 지난 정권에 있어서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대통령 후보는 TV 토론에 나와서 저는 사람들이 종북이다라고 단호하게 규정했던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자가 왜 과격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세상이 보는 거고 그 썩은 부분들을 제대로 도려내지 않으면 또다시 그 썩은 부위가 그 옆에까지 확산시킨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저도 한마디만 네, 치열하시게 말씀하시네요. 권력형 비리 있으면 당연히 척결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권력형 비리도 법적 절차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척결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해찬 전 총리, 지금 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극우 보수 집권 세력을 괴멸을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자체하고 네.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괴멸이라는 것은 적과의 싸움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이게 보통 생각이 다르다 해서 보수라고 해서 또 중도라고 해서 진보라고 해서 괴멸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과 전직 총리까지 하신 분이 어떤 그 보수 세력이든 극우든 진보 세력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는 거 그거 단호히 척결하겠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 그건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용인할 수가 있지만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걸 괴멸을 아예 뿌리채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과격한 얘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뜨겁습니다. 일단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도려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싸잡아서 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런 가운데서 보수 우파를 대표한다고 자처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SNS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의 폐악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이 집권하면 이제 좌파 공화국의 상황이 돼서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을 문재인 말대로 불태우겠다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해찬 총리의 상황설을 제기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상황이 여러 군데서 나오네요. 지금 네. 홍준표 후보도 지금 저는 이해찬 선대위원장의 개밀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또 지금 대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이 폐악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좌파공화국 이 상황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는 결국은 지금 이 우리가 대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꿈꾸고 있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정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걸 척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척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와 최순실 두 사람의 국정농단 게이트 때 이 광화문 촛불을 그러니까 광화문을 뒤덮었던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잘못된 적폐 청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 통합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잘못된 과거의 적폐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자신의 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까? 어차피 모든 것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 통합의 가치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 정치적 수사이긴 하지만 이 이해찬 이 선대위원장이 개멸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대에 대해서 정치적 정오를 드러내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시 또 홍준표 후보가 폐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대선 이후에 벌어질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던 유권자들하고는 거리하고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주제가 매우 뜨거운 논란이 지금 논쟁을 하셨는데 유권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으셨으리라 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위를 달리다가 2위 자리도 위협받는다. 일각에 이런 얘기까지 있는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정파가 어울리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도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는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철수 후보가 구원투수로 지금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왔는데 시작부터 엇박자가 나네요. 네. 잘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만 네네.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도 무슨 한국당 특히 홍준표 후보라든가 또 친박 패권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건 아니고 부연해서 설명한 거 보면은 한국당 내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또 바른정당 이런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또 안철수 후보도 이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대선 TV 토론 때 사퇴하라고 했고 말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쳐다보지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에 두 분 간에는 큰 원론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두 분이 서로 입을 잘 맞추고 전략을 잘 짜서 나와서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엇박자를 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연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것이 효과가 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대화에 나오는 홍준표 후보가 사극에 나오는 얘기를 빗대서 또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의 상황은 박지원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태상왕을 또 하나 데리고 갔어요. 상왕 박지원 모시고 태상왕 김종인 씨 모시고 또 3년짜리 대통령 하겠대요. 상왕 태상왕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 대통령 시킬 수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말한 3년짜리 대통령, 개헌을 해서 3년으로 하자는 김종인 전 대표의 얘기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홍 후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정도를 걸어야지 나는 3년짜리 대통령은 안 하겠다.
이게 이제 그 김종인 그 전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 얘기는 서로 투트랙으로 저는 병행하면서 갈 수 있다고 봐요. 김종인 전 대표는 모든 정파를 아우를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네. 안 후보는 안 후보대로 이제 호남표라든가 중도표가 이탈하면 안 되니까 한국당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뭐 기댈 수는 있지만 뭐 전격적인 그 투표를 얼마 안 놔두고 전격적인 단일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홍준표 후보 특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지금 범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양자 구도를 정말 원하느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저런 발언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저런 그 모든 정파를 아우를 수 있다는 말이 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양자 구도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층에서는 좀 허탈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허탈한 얘기가 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자, 홍준표 후보 연일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막말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엔 대선 전국을 화투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른바 속칭 고스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피를 열심히 모으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광을 2개 들고 쪼고 있는데, 홍준표가 홍단으로 난다고 했단다. 심상정 유승민은 광 팔고 죽는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본인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전언의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홍시성을 갖고 있으니까 홍단으로 빨리 결정을 내겠다는 뭐 그런 이 상당히 그런 비유를 쓴 건가요? 또? 승리를 뭐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홍준표 후보가 본인대로 지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막강한 유력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보수라고 한다면, 이 보수 이 유권자들이 가장 또 이 상당히 많이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품격이에요. 네. 지금 그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 자체가 이 보수 품격을 바라는 보수 유권자들하고의 표심에 얼마만큼 매칭이 되느냐, 그 부분은 아마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진영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막판의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2가지였죠. 하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는 그 후보 단일화 문제. 이 네. 2개가 지금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번에 김종인 후보, 그 전 대표의 영입이 결정적인 실수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실수다? 예. 우리가 실책과 실수를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는 자강론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네네. 자강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호남표심을 계속해서 염두에 뒀기 때문에 자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지지자와 호남에서 나오는 지지, 이 2축으로 현재의 지지율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 호남축이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들을 지금 김종인 전 대표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지지율 조사를 보면 후보 단일화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60%, 찬성하는 사람이 30%, 호남 전역에 있어서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네네.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그럼 자강론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지금 뭐 공동정부가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다른 표현인데 자강론은 어디로 가버렸는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2번째, 계속해서 보수 쪽으로 기울어가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모습들 속에서 호남 표심이 결정적으로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측면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죠. 네.